네, 오늘 뉴스 인 이슈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음식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노총이요, 들러리 서지 않겠다 불참을 통보해서 의자가 하나 빌 것 같습니다. 반쪽이 될까요? 그렇지만 음식 면면을 보면 노사정이 이제 돌아오라 가을 전어, 전태일의 청계천 음식까지 생각 참 많이 했던데 말이죠. 글쎄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식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사실 노동 문제가 거의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의에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참석을 할지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사실 뭐 예전에 보수 정권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됐고 또 그런 상황에 사실은 저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사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것 자체를 보면 과연 민주노총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 민주노총의 그런 행보를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저 식탁 메뉴가 훨씬 더 많은 부각이 될 뻔했습니다. 추어탕이나 콩나물밥만 하더라도 노동계를 상징하는 전태일 열사 메뉴 아니겠습니까? 전어도 이제 노사정이 민노총 탈퇴했었으니까 돌아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해석이 하필이면 그런데요.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게 전어인데 또 콩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알아냈다라고 하고요. 또 용구먹의 추어탕이라는 것도 원래 이제 청계천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 공단지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양식으로 또 즐겨 먹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또 왔던 방문단이 알았을 정도로 그때 또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았었는데 가을 전어는 사실 뭐 일부러 고른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미리 음식을 정해놨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필이면 왜 전어가 있는데 민노총은 안 돌아오고 있는 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메뉴가 돼버렸네요. 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함께 모이는 노동계 대화, 삐걱거리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같이 데려갈 수 있을지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노사정의가 복귀가 돼서 노조하고 사측하고 같이 좀 뭔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그런 첫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했는데 민노총에서 참석을 좀 거부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전어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설명했어요. 민노총 보고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고 전어를 음식 메뉴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땐 청와대 대응에서 좀 미숙함이 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첫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려고 한 청와대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선인지 대화가 우선인지 그 선우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은 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민노총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또 민노총 스스로도 그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산별 노조라든가 개인 기업 노조를 별도로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했죠. 민노총을 이제 초청을 해서 민노총하고 대화의 상대를 다시 이제 그 대화 자리를 복귀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민노총한테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좀 선정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긴밀하게 밟았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 보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공공기관장을 만나는데 기관장한테 묻지도 않고 그 직원들 막 참석시켜가지고 자 의견 한번 마음대로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관장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 개별 기업들이 만약에 개별 기업의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민노총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입장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노동계 분열로 비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노총이 그런 면을 좀 경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양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조금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계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지금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노사정 위원장까지 노총 출신을 부르고 그리고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게 지금 민노총은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을 한번 불렀었는데, 재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었는데, 네네.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둘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뭐 메뉴 선택의 문제나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이 오지 않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만찬을 가지 않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거의 그대로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끝장 뭐 토론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청와대 만찬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노사정위원회처럼 뭐 의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상견례 정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과도하게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선거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인데요. 우리는 홍보 사진에 동원되는 배경수품이 아니다. 직격탄을 날려서요. 어쨌든 민노총이나 청와대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주히 파악하는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져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당에서 도려내려다가 당이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막말 파국 이후에 두 분 다 오늘 한국에 안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 또 한 분은 중국에 있네요. 4박 5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허나이 대통령 일정처럼 참전용사 만나시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선물도 준비하고 꽤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CIA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다. 홍준표 대표 측이 하던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저 한국의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지금 한창 그 북한 핵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한반도 안보 상황이니까 당연히 CIA는 예? 한국 그 주요 정치인의 그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저렇게 부각시키지 않아도 보고하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CIA가 그런 거 보고 안 하면 완전히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또 미국에 간 것도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안보는 자유한국당이다. 뭐 이걸 이제 강조해 왔는데, 그렇다면 좀 차별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한국에 앉아있기보다는 미국 현지에 가서 한미 동맹의 강화 이 방안을 정계 또 이 행정부 뭐 이쪽하고 같이 진작에 논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적어도 안보 정당의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뭐 좋죠. 그러니까 가서 한국 참전 한국정 참전 기념공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헌화도 하고 하는 또 그 참전 용사들한테 네. 또 선물도 하고 이러는 모습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겠는데, 어쨌든 가서요. 그 저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가서 그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네. 정당으로서는 또 정당의 외교 활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안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워낙 뭐랄까 좀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건 트럼프한테 직접 보고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웃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결과로서 뉴스에 나오는 결과로서 말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내가 이래도 트럼프가 알아주는 사람, 트럼프 안 알아주면 그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홍보 방식이 네, 좀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방문하는 심정으로 갔다고 그거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참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간 게 아니고요. 예? 그때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정을 살피러 간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이 과연 우리를 침략하려나 안 하려냐, 그거 보러 갔지. 미국에 우리 침략하려나 안 하냐,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 말 듣고 지금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낙 비유가 너무 엉뚱한 비유라서 네. 이분이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네. 차라리 꼭 그렇게 비유하고 싶으면 명나라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명나라에 갔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되는데, 하필이면 일본 같은 것은 미국 같은 것은 비유를 하니까 네네. 그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보 방식에 있어서 좀 세심한 네. 그 세기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술핵 때문에 가셨는데 정작 핵폭탄이 국내에서 터졌으니까 빨리 돌아오시라. 지금 계셔야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검찰청이다라고 여권에서 이야기하던데 말이죠. 예. 일단 그 전에 CIA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네네. 본인이 그 유명한 인사여서 주요 인사에서 CIA가 보고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기보다는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면
CIA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바로 집계에 있는 뭐 안보실이라든지 관련 분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 방미 일정 중에 장관급 이상의 면담자가 한 명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서 정보기관이 보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 방미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다라고 한 말 그대로 그냥 사진 찍기 위한 몇몇 행사들만을 네. 준비하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홍준표 지사 그 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서 저렇게 사진 찍고 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청원 대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네.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한 제기들 그것에 대해서 검찰청에 가서 정확하게 입장을 제시하시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합니다. 진짜 뭐 CIA든 어디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대표의 격이 높아진 것처럼 들리는 건 좀 그렇겠네요. 글쎄 뭐 제1야당의 대표의 방미를 뭐 쇼라고 하시면 좀 너무 심한 비유 같고 일단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안보 상황에 어떤 또 위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야당의 목소리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술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줘야 알리는 뭐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번 네. 뭐 우리가 정부 입장은 뭐 미국이 충분히 듣고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야당 입장도 사실 충분히 들어서 한번 안보 상황을 전체로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네. 뭐 야당 대표가 충분히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 대표 갔을 때 미국의 주요 관계자를 만난 것도 좀 외교 관계에 좀 결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는 사실 국회가 좀 나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외교에 도움이 된다면 문제는 이제 이걸 정부하고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좀 돌아오시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실 뭐 본인이 지금 오자회담 두 번이나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본인이 가서 들은 이야기를 또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자 이런 면에서는 안보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뜻을 맞춰보자.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런 성과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해봅니다. 떠나시기 전에 지금 서청원 의원은 외교통상위로 중국에 가 있습니다만 성완종이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분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전화통화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진술을 바꿔달라라고 홍준표 대표가요. 좀 도와주실 수 없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과연 저게 전화 녹취가 돼 있었을까요? 또 이용주 의원이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게 가장 먼저 궁금했던 점입니다. 어떻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이 그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용주 의원 쪽에 넘겨준 것인지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약에 돈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회유를 그 말을 번복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네. 이거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진술을 조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하거나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용주 의원이 시원하게 검찰에다 이 자료 갖다 주던가 아니면은 언론에다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또 들고 우리도 있는데 검찰은 왜 못 갖고 있냐고 지금 큰 소리를 치면 네. 그 상황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검찰에 제출을 하거나 없다 그러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공항에서요 돌아오는 길에 혹시 홍 대표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을까요? 이거 결국 의원총회까지 갈 수도 있는 표결 대결이 될 텐데 말이죠. 저게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탈당 권유 열흘만 지나면 네. 그 최고위원회가 그 비토만 안 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명이 그런데 이제 이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이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과연 이제 문제는 과연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 친박계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냐? 네. 만약에 그 사람도 여전히 같은 공동의 어떤 위기감을 갖고 이렇게 하다 우리가 전부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 전부 당할 수 있다. 이래서 뭉치면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네. 이제 안 뭉치고 아이고 그래도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좀 희생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네. 바로 그 점을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공항에 왔을 때 이것을 표결에 바로 붙이느냐, 좀 더 이제 시기를 두고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엿보느냐 이런 차이겠는데요. 네. 그러나 이미 이제 뽑은 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만약에 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3분의 2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제명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반격이 무서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고려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성격상 보면 한번 해보자. 네. 뭐 자기 말로 맨날 독고다이 이러니까 특공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럴 건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어떻게 좀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모습 누구든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명예롭게 책임지겠다. 이 일은 직접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두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 사생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말이죠. 네. 앞으로 정말 보수 대통합까지는 너무나 길이 멀다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물론 아리조나 땅을 밟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워싱턴을 밟고 오셔서 저 열화와 같은 성원과 태극기 바람은 아니겠지만 고독한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 이슈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음식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노총이요. 들러리 서지 않겠다 불참을 통보해서 의자가 하나 빌 것 같습니다. 반쪽이 될까요? 그렇지만 음식 면면을 보면 노사정이 이제 돌아오라 가을 전어, 전태일의 청계천 음식까지 생각 참 많이 했던데 말이죠. 글쎄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식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사실 노동 문제가 거의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의에 왔던 방문단이 알았을 정도로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았었는데 가을 전어는 사실 뭐 일부러 고른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미리 음식을 정해놨어야 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필이면 왜 전어가 있는데 민노총은 안 돌아오고 있는 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메뉴가 돼버렸네요. 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함께 모이는 노동계 대화, 삐걱거리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같이 데려갈 수 있을지요. 뭐 청와대 입장에서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노사정의가 복귀가 돼서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참석을 할지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사실 네. 뭐 예전에 보수 정권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됐고 또 그런 상황에 사실은 저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사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것 자체를 보면 과연 민주노총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네. 참 민주노총의 그런 행보를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저 식탁 메뉴가 훨씬 더 많은 부각이 될 뻔했습니다. 추어탕이나 콩나물밥만 하더라도 노동계를 상징하는 정태일 열사 메뉴 아니겠습니까? 전어도 이제 노사정이 민노총 탈퇴했었으니까 돌아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해석이 하필이면 그런데요.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게 전어인데 또 콩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알아냈다라고 하고요. 또 용구먹의 추어탕이라는 것도 원래 이제 청계천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 공단지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보양식으로 또 즐겨 먹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또 주하고 사측하고 같이 좀 뭔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그런 첫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했는데 민노총에서 참석을 좀 거부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전어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설명했어요. 민노총 보고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고 전어를 음식 메뉴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네. 제가 볼 땐 청와대 대응에서 좀 미숙함이 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첫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한 청와대 네.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선인지 대화가 우선인지 그 선우가 뒤바뀌었다는